영화제 양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의드리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뒤늦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올해 18회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단 이 자리에서 올해 18회 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제 측이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향후에 그 영화제의 어떤 성장에 관련된 그런 전략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예산을 받아 지출하게 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 시의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8회 그 영화제, 제가 이 간담회 자료의 그 맨 뒤에 보면은 5번째 항목에 그 향후 영화제의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하시면 먼저 저는 이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8회를 맞이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변화의 그 큰 방향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국제화하고 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위원장님, 지난번 그 이상찬 시장님이 계실 때 이제 그 국제영화제의 그 국제화, 산업화 이거를 위한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개최 장소를 이 청통권에서 시내권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영화제 의지뿐만이 아니라 제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또 저희는 따랐고요. 그렇게 해서 옮겼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산업화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공연들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연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더 많이 제천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만큼 영화제의 그 티켓 수익금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전에보다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는 이제 올해 이런 그 반 정도의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연을 이렇게 큰 규모로 준비를 했는데 서울에 이제 굉장히 큰 그 수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영화제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고 공연이 취소되는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그 예상 공연 분위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어떤 공연은 또 우리 영화제의 공연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준 측면도 있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예상했던 그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영화제 예산의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됐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영화제, 국제적인 영화제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많은 그 외지인들이 제천을 즐겁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그 규모,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의 규모, 이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대가 되고, 또 그것이 성공할 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렇게 국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연 여러분께 지금 떨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화제의 그 총 예산에서 이제 공연 티켓 수익금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제작한 그 필름 콘서트,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영화제 사업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2편의 필름 콘서트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2편의 필름 콘서트는 이제 서울, 부산에 저희가 이제 판매가 확정된 상황이고, 그래서
두 편에 저희가 제작한 필름 콘서트를 서울, 부산 또 다른 도시들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수익금을 거둬들일 계획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익금이 내년도가 되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공연과 연관해서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연을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그런 티켓 수익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3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그 보조금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티켓 수익, 그 다음에 협찬 뭐 이런 등등 자부담으로 해서 한 9억 7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은 미숙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화제 그 인력들이 아직 큰 행사를 감당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총 예산은 지금 현재 43억 7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일단 39억 7천에서 약 4억 이상 지금 예산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 문화예술과와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상의하지 않아 소통을 좀 적게 해서 잘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내년도에 그 티켓 수익금을 해서 3억 원 정도를 먼저 올해 예산으로 충당을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3억 원에 대한 티켓 수익금을 갚고 그 다음에 추가로 3억 원 이상 저희가 티켓 수익금을 내겠다. 그래서 올해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콘서트를 판매해서 그 판매된 그 수익금을 올해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를 결산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결과를 좀 지켜봐 달라. 내년도에는 올해 이 진행된 부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규모의 영화제로 저희가 만들어 내고 또 그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내년에 이제 전국적인 영화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거를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에 나갔습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영화제에 지출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시점은 언제입니까? 영화제 예산을 처음에 예산서에 그 승인을 신청을 할 당시에 이거보다 조금 오버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이 영화제의 사업성, 확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금년에 실시한 제217차 영화 산업도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인지도는 1.2%에 그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사실 국내 영화제 관심도에서 부산 국제음악영화제가 1위고요. 저희가 진짜 거의 하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결과값을 본다면 돈만 투자하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한동안 침체에 있었다고 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초기에는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후 한 10년 동안 영화제가 좀 정체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관습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영화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전부 많은 거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올해 결과들의 수치가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아마 김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그 인지도보다는 대폭적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그 영화제 참여한 그런 인원수, 그다음에 행사장 객석의 좌석 점유율 이런 것들 계산을 했을 때 현재로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부산 영화제 다음 바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장 S24와의 계약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그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 총회 제천시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 교감은 이제 지난번 그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사회 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 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이제 시정 질문이 12월 12일자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보고 좀 늦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해결 방안을 함께 해가지고 조직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위원장님 단독으로 혹시 결정을 하고 계약을 차결하고 향후에 이사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이사회 총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8월 15일 공연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8월 15일도 티켓 수입은 2억 원이지만 그 출연자 개런티로만 1억 8천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은 실 수익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억의 빚을 갚으려면 25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또한 그 행사 주무대가 비행장이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영화제 주무제도, 영화제 내용도, 영화제 기간도 우리 제천시와 전혀 상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그 개폐막식의 이제 스팟 장소는 그 청풍과 그 의림지 사이에서 그거는 이제 시의원 여러분들 제천 시민들의 의견, 그다음 조직위원장님의 의견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보다 우리 시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폐막식 정도 이거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비행장 공연에 있어서는 올해는 이 비행장 공연은 모험이었지만 그 결과가 반 정도 저희는 희망을 봤다고 저희 판단을 해서 이 비행장 공연, 비행장이라는 위치가 영화제 공연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비행장의 그 음악 공연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폐막식,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그런 행사들은 이제 뭐 청풍으로 다시 옮기는 거 아니면 그것은 조직위원장님, 그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연 수익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 흥행과 연관된 공연은 2회를 했고요. 이제 이 필름 콘서트나 이 스페셜 콘서트 같은 건 사실은 흥행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가수들 모은 공연은 2회를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 그 숫자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는 가수 공연을 4회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콘서트나 이런 그 영화 음악과 연관된 우리 영화제 정체성과 연관된 공연 프로그램들은 7회로 들어가자. 그래서 낮 시간에 하고 밤에는 이제 올해도 8월 15일에 했던 것과 같은 공연을 계획방하자.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좀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많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18회잖아요, 영화제도. 그래서 지금의 그 집행 형태는 제천시와 전혀 교감 없는 독단적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원칙을 아시잖아요. 그 예산 내에서 지출을 해야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저희도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 영화제 운영 경비 마이너스 5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네. 마이너스 5억에 대한 책임으로 본인이 변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올해 5억 중에서 2억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억 원은 그 내년도의 그 예상 수익금을 올해 예산으로 끌어들여서 집행을 하고 그 내년도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진짜 말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떻게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당겨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영화제가 고이 키워온 영화제가 문제 있는 영화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알으면 정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인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위원장님 전체 임원진이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 영화제 그 집행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도 책임질 생각이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동시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민 여러분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네,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10시 반이라고 해서 시간 맞춰 오라고 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시정 질의를 한 본 의원으로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9회 20회를 바라보는 영화제 진짜 우리나라 전국의 유수한 영화제 국가적으로도 좀 유수한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를 내신 거에 대한 그 올해 미지급된 금액은 이 금액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후에 또 추가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없습니다. 이제 신하신 결산이 마무리된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내부 정산 인력이 마무리된 거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한 가지씩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장님 와 계시죠? 예. 네. 지난번 의회에 보고 지난 8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영화제 진행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가설 펜스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틀림없이 2,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액수가 6,820만 원으로 지금 왔는데 이렇게 몇 배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고 저희가 그 무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정립 중이었는데요. 제가 제 사무국장으로서 제가 추산을 잘못했고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펜스 길이가 그 무대 뒤쪽까지 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보시면 그 6,800 안에는 비행장에 보시면 그 펜스에다가 랩핑을 한 비용이 듣고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냥 펜스 설치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그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산을 받고 저희도 계획을 잡는 중에서 그 정도면 이제 저의 바램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말 돌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펜스 이런 펜스에는 그 펜스만 쳐서는 그 영화제의 어떤 그 이미지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그 펜스가 설치가 되게 되면 모양도 있어야 된다. 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이지 그걸 뭐 뼈다만 이래 세우는 그렇게
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영화제가 끝난 지가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한 번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잘못된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그때 계산을 저희가 예산을 잡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산을 잘못한 것부터 제 잘못으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비용적으로 이제 더 발생을 했을 때 좀 이미 질문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변동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가설 펜스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자재 구매 따로, 설치 비용 따로, 시트, 시공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시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집행기관에서도 항상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은 눈의 얘기가 되는 반대도 5번에도 다 평택에서 다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른 말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펜스뿐 아니라 저희가 어떤 업체든지 간에 저희가 고려를 할 때는 항상 제천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그랬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천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펜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펜스하고 좀 달랐다 이렇게 그런 업체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어떤 의도적으로 제천 업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어차피 일을 쓰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무국장님의 위치는 사무국 전체의 진행 그리고 우리 부대 비용 내지는 모든 집행 비용이 지출하면서 사무국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 어느 분 하시죠? 부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차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다하게 비용이 지출하는데 부집행위원장님이나 사무차장님의 역할은 과연 뭐였었는지 이거 왜 이렇게 액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시지 않으셨는지 이거 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건지는 아닌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먼저 좀. 그러시겠어요? 네. 그 영화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영화제 규모를 올해는 조금 키워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사장을 신을 옮기는 것도 사실은 그 영화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은 다 반대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다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그 행사장의 변경, 그 다음에 규모의 확대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서 그렇게 그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세트 레벨에서도 올해 같은 그런 큰 규모의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나 인력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내부적인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그렇게 이제 되는 과정, 그다음에 결제되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그런 감독하는 인식이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네. 어찌됐든 이 조직이 운영을 하려면 위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부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사무차장님이 계시면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토론이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결재권자로서 그래 지출 과정에서 다 이래 결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도 묵인을 하셨는지 아다 지출에 대해서 이런 게 사실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삼천에는 뭐 혹시 얘기하실 거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실무자로 이렇게 결제가 올라올 때 조금씩 이제 예산이 추가가 될 때 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영화제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인지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렇지 뭐 부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차익이 더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10개를 설치할 예산을 했는데 어떤 뭐 갑자기 8개 정도가 추가된다든지 그리고 무대를 예를 들어 뭐 얼마를 예상했는데 결제는 이제 막 3,000씩 더 조금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실무자들한테도 좀 더 이 깎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너무 차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과에서도 오셨죠? 네. 그 서울 3소 임대보조금 차익 1억 2천만 원 기본 재산에 전입 또는 이완한 자료가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영화제 결산할 때 잔액이 이월돼서 이런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총회에서 제가 정관을 살펴봤을 때 기본 재산으로 정한 근거 및 사업비로 변경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항목 변경에 대한 총회에서의 어떤 그 의결이 있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돼요.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건 저희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지금 상황으로는 항목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영화제에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제 측에서는 혹시 총회에서 네, 이거 이- 저희가 이런- 알기로는 이거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어서 총회 의견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꼭 기억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경복궁역에 있는 서울사무국을 신촌으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1억 5천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은 이제 저는 시에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1억 2천 반환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그래서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거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처음에 보증금을 낸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낸 거다. 그렇게 돼가지고 실황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영화제의 자부담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앞뒤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자료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관련 근거에 시정신용 관련자를 드린 거에 관련 근거 제12조 상항에 보면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 예산에 전입하거나 다음에 이율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회수해서 통장에 있었던 2월 잔액으로 그 다음 연도에 이 목적 사업을 지출하는 것에는 큰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규정이 있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에 있는 사무실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억 5천 2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거면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의원님의 질문하시는 그 방향은 이제 그런 어떤 가변성을 대비해서 그거는 어떤 영화제 전반적인 행사의 사업성보다는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이전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그 재원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지적이신 걸로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자부담이라는 것도 결국은 출연금 내지는
티켓 판매, 기념품 판매, 행사 수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당해연도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것들이 자부담으로 책정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돈들이 어떤 그 일단 행사를 치면서 행사비로 다 지출을 하고 나면 사후에 어떤 대처하는 방안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궁금함과 동시에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하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3천만 원 사무실에서 계속 언제까지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 만약에 더 비싼 다시 1억 5천으로 갔을 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라는 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한번 네, 저희가 이제 경복궁 사무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촌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촌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제 영재천 출신 어른들의 지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좀 넓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옮길 때 아마 제가 그건 잘은 모르는데 아마 그 계약 기간이 아마 종료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3천만 원의 이 보증금을 내고 있는 저희 신촌사무실 그 크기는 좋지만은 당장 이전의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항상 우리가 미래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제가 또 좀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 티켓 및 기념품 판매 대금이 2022년도에 3억 6,900만 원이 지금 자료로 넘어와 있어요. 지금 이 돈의 보관처는 어디죠?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비용으로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회계부서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사 비용, 행사 수익으로 잡힌 돈을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제천시 세외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영화제 우리가 처음에 첫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의 구조가 보조금, 그러니까 국비고기 12, 그 다음에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 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39억 7천만 원이라는 이사회 승인 예산을 항목별로 나누게 되면은 보조금이 30억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9억 원 정도가 이 자부담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그 자부담의 내용은 협찬, 그 다음에 티켓 수익금, 또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부담 수익금이 영화제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원래 애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 예상 자부담 수익금을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른 게 지금 지원 및 설립 운영 및 관련 조례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이런 어떤 출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이 당연히 어떤 우리 세외 수입이 됐든 잡히고 난 다음에 재편성, 어떤 이렇게 돼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집행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집행 방법과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세습으로 당해년도에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과 크게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은 보조금과 그렇게 티켓 판매 수익 등 당해년도에 발생된 영화제로 행사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수입에 대한 그 자부담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서 영화제를 예산을 7억고 규모를 파악한다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지출 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집행하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이 영화제를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행정 절차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판단하시면은 그래도 이 행정 절차에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제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재단상으로 돼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기록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수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세외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절차를 꼭 이행해야 되는 거라고는 지금 견해를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 수익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천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영화제랑 달리 공연 쪽 수익금이 많고요. 근데 다른 모든 영화제들이 영화 극장 판매 티켓권이라는 게 자부담으로 다 잡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모든 영화제에 그 통용되는 일반적 그 관련. 그 티켓 판매나 기념품 판매의 그 수입이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저희가 미리 가정해서 이게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성을 해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내용을 파악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예측, 그 예측이라는 건 그래서 낙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인 예측을 통해서 그 쓸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규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번 같은 적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과잉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다음 차기 년도에 위월금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딱 맞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그래서 만약에 올해 생각보다 어떤 천재 지변이나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지출이 과다하게 됐으면 그 2월금 전년도 넘어온 2월금에 대해서 약간은 걸충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큰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2월금의 형태가 누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다음 연대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이변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영화제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완충작용을 하면서 영화제의 그 예산 규모를 그래서 승인을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 그런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8월달에 의회에 설명하고 오셨을 때 제가 지난번 시장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8년, 19년, 21년, 22년도의 예산 편성이 이제 여기 돼 있는데 2020년도 거가 빠진 이유 그리고 2020년도 제가 한 바에 의하면 그 당해년도에도 국비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에는 2020년도께 누락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꼭 여쭙고 싶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현황을 20년도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그 내용을 소화시킨 거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화제가 코로나 시작을 하면서 20년과 21년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노래같이 치르는 정상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전면 행사로 개최하는 그런 영화제의 비교군이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20년은 온라인으로만 치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혼선이 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모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뺀 것입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다 편성이 됐고 돈도 내려갔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치르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집행은 필요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행사를 치르지 않았으면 반납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엔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체에 아예 삭제해버린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쭙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작성해서 전체적인 영화제의 현황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거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그 10억이 다시
지원금으로 그렇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출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착오를 일으키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10억 원을 그 재난지원금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의회 설명 자료를 내실 때 있었으면 저희가 금방 이해돼서 할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이렇게 다 집행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좀 더 여쭤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지금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5억 원 이상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네. 근데 그게 신뢰했어요. 들으셨어요. 네. 그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도 우리가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만 되지. 지금 뭐 자료에 내신 바로 하듯이 티켓 판매를 선판매하는 조건으로 뭐 돈을 받아들이고 뭐 필링 콘서트로 해서 돈을 더 받아들이고 해서 그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논점을 흐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의 생각은 설명을 하셨겠지만 최종 또 한 번 더 제가 답답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그 제가 이제 올해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계획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을 내년도의 티켓 수익금을 먼저 올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만약에 또 내년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공연이 크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따라오는 그런 부담들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연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저희 경험은 공연을 많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자연인으로 있을 때 이런 공연 사업들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공연을 추진을 할 때 일반적인 그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영화제는 사실 공적인 법인이라 틀리긴 하지만은 항상 그 티켓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수수료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회사들은 더 많은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고 그리고 또 예스24는 뭐 3조 원이 넘는 큰 매출을 하는 그 티켓 판매 대회라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약을 추진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적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뭐 본 의원은 지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논리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논점은 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이제 어떤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꼭 여쭙고 싶어요. 그 영화제 기간 동안 5일 동안 집행위원장님 자택에서 저녁마다 파티 아닌 어떤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고 돈이 지출이 된 것을
제가 영화제 사무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업체명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고 이런 부분에 돈이 매일 저녁마다 행사를 치르고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 저는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그 영화제를 찾아주는 그 손님들, 그다음에 해외 게스트들, 그 사람들한테 최소의 그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제를 찾는 분들한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게 일하는 게 이제 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제천에 이제 거처를 옮기고 제천에서 하려고 했을 때 애초에 이제 이런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제천을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들한테 좀 더 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그 식당에 가는 것보다는 뭐 그 안에 악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출된 금액들은 그냥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이제 이런 데서 그 실재료들을 이렇게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고, 그거에 대한 영수증은 업체가 없는 이유는 그게 다 그냥 직접 그 코스트코나 이마트 이런 데서 물건들을 살 때 쓴 그 영수증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구매를 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위원장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손님을 접대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파티, 그리고 전에도 사실 제 그 거처가 없을 때도 영화제 그 청풍 주변에 있는 그런 식당들 이런 데를 잡고 시내 식당들을 잡아가지고 매일 밤 손님들 접대를 했거든요. 그거랑 좀 방식을 좀 바꾼 거,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뭐 저희가 그 외부 식당을 이용해서 파티를 했을 때나 제가 저희 그 오림지에서 제 그 집에서 손님들을 매일 밤 했거든요. 근데 그 접대를 할 때 금액상으로는 뭐 더 많이 지출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일단 우리 집행위원장님은 사인이 아니십니다. 공인이십니다. 네, 공인이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 공금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자택에서 하는 것까지를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돈은 지출이 됐는데 사업자도 없고 이름 하나하고 이 지출된 서류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어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어떤 규정된 그 절차에 의한 지출이 아니고 뭔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한수 조치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늘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급되지 않은 어느 이런 모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무슨서에서도 마무리를 해서 정상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쪽에 와 계시나요? 네. 주소가 이렇게 되어 계신가요? 제가 그 주소지를 이전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네?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의원님 쪽에는? 올해 1월달에 전세로 와 계시나요? 아니면 월세로 왔습니다. 월세로요? 네. 주소 이전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니요, 제가 있는데요.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그 경기도 일산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해주시면 될 네, 거고요. 네.
이유가 지금 18회 영화제 하시는데 몇 번을 위원장님 하셨어요? 제가 초기 2회부터 6회까지 5년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3년 해서 3년에서 총 8년째입니다. 8년째죠? 네. 그럼 영화제는 훤히 아시는 부분이네, 그죠? 예천 영화제에 대해서는, 그죠? 예전에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재단에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 재단 통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실무진에 계시죠? 네. 재단 통장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통장을 쓰다가 이제 그 해지를 안 하고 놔둔 통장이 있어서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신나는 예술여행 뭐 지원 받았다가 올해 안 하는 통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상태. 통장에 돈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 영화제 하면서 통장 몇 개를 쓰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입금이 되는 통장이 있고요. 해서 그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세 개가 일단 저희가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금 통장, 그리고 티켓 통장, 네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통장들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예수금 통장이나 뭐 이런 통장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통장은 아니고요. 티켓 통장이나 후원금 통장이 저희가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부담 통장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통장이 몇 개가 되시냐고 들었어요. 한 10개 정도. 확실하게 몇 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9개라고. 그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행사 치르실 때도 계속 계셨죠, 그죠? 네. 그때 이 통장이 많았었어요. 이제 통장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힘드시 않으신가요? 이렇게 많으시면? 여기가? 네, 힘듭니다. 왜 예산은 시에서 한쪽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행사가 국비로 12가 난 행사 맞죠? 그죠? 위원장님 맞으시죠? 그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예산 과대출 사유하고 예산문제 해결 방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에 보조받아 하는 사업 맞으시죠? 그죠? 맞습니다. 내년에 보조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운영의 규칙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제나 성장하는 영화제를 보면은 보조금과 자부담의 그 비율에서 자부담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 영화제는 큰 영화제가 성장하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부담 비율을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랐거든요. 3배 이상 올랐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올려야 그 영화제가 더 경쟁력 있는 영화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부담을 올리든 뭐라든 잘하는 게 좋으시고 8회 하셨다니까 베테랑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마음 좀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예산 부족 해결 방안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3억 선투자 유치, 2억 수입 예산 이렇게 나오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걸 집행 안 하고 만약에 재단이 존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신가요? 그때는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판단을 고려해 주셨어야 하는 게 올해 규모를 키운 거는 내년도의 그 확장과 내년도의 성장 때문에 올해 좀 무리하게 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영화제 규모를 이렇게 키운 것은 사실은 내년도 예상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쓰는 걸 보고 내년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네. 그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방법하게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 예산 더 늘린다 그런 보장도 못할 뿐더러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한테 고민이 많아요. 고생하시고 하시면 좋은 얘기고 전시장에 하시면 다 좋은 얘기고 다 시민이하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18회 하면서 뭔가 발전적이고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8회 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도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그러냐. 이런 거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산과 연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도의 올해 결과를 갖고 내년도를 어떻게 좀 이제 해주십사 기다려보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사실 2년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은 제가 영화제를 크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었고 전 노것을 좀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2년은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화제가 시민들 공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제 모욕론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8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어떤 영화제 모욕론이나 영화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올해 많은 변화를 한 거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듣습니다만 위원장이 만약에 올해 2020년 처음 이래였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 아까 초대 말씀을 몇 회가 하셨으면서 불구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우신다 그러면 오늘 누가 이해를 하고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인정하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나름 선망의 대상이 되신 좋은 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발전적인 뭐가 있어야 그런 부분이 없었고 올해 부분은 올해 떨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선투자 수익 예상 이건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논리는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예산을 법인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부족하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셔야 되는데 그건 전 이해가 못할 부분이고 어쨌든 뭐 나중에 또 따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통장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고 그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끝까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번 정리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간 제 본인이 판단해 보기에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 어떻게든 요번 핵이 가기 전에 이 부분 해결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평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결산 보고가 언제까지죠? 과장님? 결산 부분은 우리의 서류상의 보통 대출은 연말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빠르게 결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일단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서류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하셔야 될 조치 방안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행사비는 별도고 이건 별도로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면 행사비 별도로 정리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를 핑계대면서 나중에 결산을 같이 하겠다? 이 부분은 좀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 행사 부분 행사 별도로 받으시고 인건비는 정해지는 부분인데 그걸 청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게 생각되는 그런 체크해 주시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본인이 생각해보면 올해 이 문제 생긴 뭐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5인형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책임지시든 직원이 책임지든 아까 뭐 저런 사태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위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 의원을 떠나서라도 시민의 한 사람을 생각해도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산은 그네들이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 쓰라고 쏘시는 게 맞는 거고 오가는 사유가 충분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받는 거에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은 우려한 부분이고 영화제 발전에서 그건 안 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다음에 하실지 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의원님 말씀드린 저런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심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심각해 받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수경 위원장님, 그 8번 집행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8번 집행위원장 하시면서 과다 지출, 그러니까 적자 운영을 한 게 몇 번이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2회부터 6회까지는 1회 때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1회 제가 없었고 2회부터 6회까지는 없었고 그다음 작년 장은 없었고 올해 처음. 어쨌든 타영화제도 예산 부족은 똑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집행위원장 뭐 연석회의나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 그 영화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족하잖아요, 예산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초기에 우리 그 제천국제문화영화제 초기에도 계속 적자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상달고 한 것도 몇 번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집행위원장님이 8번째 그 영화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제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변화의 필요성에서 국제화 산업화 토착화를 좀 이렇게 3대 방향성 지표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위원님께서 보실 때 시민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준 자청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그 국제 영화제가 몇 개나 있죠?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제는 자치단체하고 함께하는 거는 주가 빼고 4개입니다. 부산 전주 지금 오늘 그 제천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못 보셨나 봐요. 이제 그 9개의 그 영화제를 했는 저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천 국제영화제가 꼴찌를 했어요. 오늘 뉴스에. 네. 네.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의욕이 넘쳐서 적자로 과다 지출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도 문제가 됐던 사안들인데 지금 18회째 또 이게 반복됐고요. 지금 그 주변위원님께서 9월 24일 날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영화제는 지역적 이해관계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예술인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맞습니다. 문화예술은 돈으로 가치를 좀 매길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우리 영화라든가 예술 쪽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의 어떤 그 충족, 문화예술에 대한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국제영화제 그걸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그러니까 인지도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전국 그 영화제 9개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제천 시민들도 만족을 못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그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모든 사업은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접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집행위원장님께서 다른 영화제들을 보면 가능성 있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제천국제영화제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지금 그 집행위원장님은 연예기획사도 하고 계시고 음악감독이시자 또 철학 박사시잖아요. 그죠? 네. 보실 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9개 영화제 중에서 우리가 꼴찌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제나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인 그 인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수치 같고요. 9개 영화제로는 거기 사실 부산 어린 영화제도 있고 좀 조그만 영화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제가 저희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행위원장님께서 뭐 처음으로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다라면 실수로 인정을 하고 또 의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8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도 과다 지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할 거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돈을 쓰라 했으면 그 한정된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영화제를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제천국제영화제가 인지도도 높고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만족도가 높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것들 하나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활성화 방안에서도 과거부터 사실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을 만들어냈느냐, 지역의 음악, 영화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활성화시켰느냐, 또 제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충족을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감히 이제 국제영화제를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일과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상희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아마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좀 더 완벽하게 더 만족도 높은 영화제로 간다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들고 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일단 장르 영화제고 그리고 꼭 있어야만 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영화제고 그래서 그 영화 산업계 전반의 기여도가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잘 이 부분을 잘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제천시와 제천시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제천시의 어떤 경제활성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출연을 하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자체의 과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말과 그리고 취해진 행동에 대한 차이에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듣게 됐는데요. 시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제천 시민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수정 계획에 대한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라고 행동하셨습니다. 또한 말에서는 운영상의 미숙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동에서는 추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것뿐이다. 라고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정작 사무국에서는 펜스에 대한 질의를 하였을 때 당시에는 펜스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들어갈 줄까지도 몰랐다. 계획까지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국비는 3억 5천이고 도비는 5억이고 시비는 21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 가벼운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영화제의 예산이 경쟁력에 가져가기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부천영화제 그러면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예산이고 절대적인 숫자에서 저희가 2배가 넘고 저희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 영화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제천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제 자신도 영화제라는 욕심이 너무 크고 그리고 영화제를 빨리 성장시켜서 제천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제가 행사를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욕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니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도 티켓 판매 청구금으로 진행하겠다. 필름 콘서트 판매 수익금으로 이 5억을 메꾼 다음에 이 영화제 기간을 10일간으로 늘리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책임을 시민들이 져야 됩니까? 이미 시민은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 출연금 안에서 이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제천을 알리기를 바라고 이게 다시 영향을 줘서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길 원한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출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의 범위에 대한 의논은 없었고 이미 모두 사용을 다 해버린 다음에 와서 책임까지도 지자체에 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티켓 판매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위메프라는 곳에서 했어요. 이마트의 수수료는 몇 %입니까? 3%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의 수수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스24의 수수료는 몇 %입니까? 7%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갭의 차이를 저희가 지면서까지 예스24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메프랑 예스24는 티켓 판매가 각각 회사가 갖고 있는 마케팅의 능력,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인프라에 의해서 티켓 판매의 그 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위메프는 수수료 조건은 좋은 대신 그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티켓 업체고 예스24는 그 반면에 인프라가 굉장히 커서 더 많은 티켓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예스24에서 예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업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의 차이를 저희가 느끼고자 했다면 예를 들어 예스24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하신다면 이번 티켓 판매는 왜 유니프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 팀장들이 각자 그 결정하는 그런 폭을 많이 넓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담당하는 팀과 부서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앞과 뒤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무국의 직원의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많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예스24가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팀장들한테 그 내부에서 알고 있는데 유메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최종 결정은 그런 부분까지 결정을 집행위원장이 나서게 되는 거는 팀장들의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그때그때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과 계획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상급금 3억 원과 필름 판매 수익금 2억 원에 대한 확신은 저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확신을 드리기가 이제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내년도까지 이 것들을 지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지켜봤을 때 이 책임 역시도 다시 또 지자체가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는 영화제의 잘못이라고. 위원장님, 선 책임을 지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 것은 결과물로 보여주신 다음에 출연의 폭을 넓혀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렇게 근무를 해서 2분 이상 마주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쁘신 분이랑 2분 이상 이렇게 마주한 영광입니다. 지금 집행위원장님 그대로 갖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관계는 뭐 대충치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이 좀 6,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부위원장님도 그걸 갖고 계시고. 네. 뒤에 계시나요, 부위원장? 네. 네. 그래, 얼마 정도 되십니까? 문제 뭐예요? 저 6,300입니다. 지난 작년에 아마 그 카드 문제 때문에
의회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부위원장님? 하드요. 카드 사용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가에서 환불 조치 안 했나요, 사실? 아 일부 있습니다. 개원했죠? 네. 뭐 표현이 그래? 네. 많이 그 의원들이 이게 이 단순하게 이게 이번 행사 때 문제가 아니라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그 강도 높은 그 질책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제천사무국 방문에서도 그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찼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오늘 그 우리 집행위원장님을 뵐 때 보니까 우리 철학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서 의견으로 맨 밑에 보면은 조직 내 불협화음 이게 나와요. 여기 그래도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서 적시할 때는 뭔가 집행위원장님도 감지할 만한 내부 조직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있죠? 네. 말씀을 좀 영화제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조직 그 구성원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원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된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제 그 조직 운영들이 다 되고, 지금은 그 조직이 새로운 그 역할 관계 그리고 새로운 인간 관계들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조직 간의 이제 그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또 제가 이제 영화제의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규모나 이런 걸 올해 굉장히 급격하게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소외된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또 소외된 그룹들을 잘 안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뽑아요? 구성원들은 집행위원장이 뽑지 않습니까? 네, 저하고 함께 뽑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왜 다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잘못 뽑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이거 내가 좀 잘못 뽑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협화음이 이제 지금 이제 리더십 문제예요, 적정 문제예요. 자기 사람으로 자기가 뽑았는데 하는 것들 보니까 나랑 배치되고 나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과 안 맞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집행위원장님이 이 교체가 불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속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제가 임기가 계속 간다면 이런 내부의 그 불협화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내부의 갈등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기본이거든요. 예? 수적으로 우위인 적을 이기려면은 영화 300 보셨지 않습니까? 내부의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강한 결속력, 그게 힘이거든요. 근데 한번 영화 음악 치르기 전에도 이렇게 내부적 불협화음이라는 게 왕왕 들리면 이 조직까지는 뭐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셨어요. 그 리더로서 조직장 능력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적점이 좀 제가 앞에 서두에 2분 이상 대면한 게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남이라든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좀 적나요? 일단 죄송하고요. 그 내부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영화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참 잘못한 부분인데, 그 만남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집행위원장들에 비해서도 이 경팀장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많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유하신가요? 카리스마가 없으신가요? 성격이 유한 편이시죠? 유한 편입니다. 그러셔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 졸식 건축물 보면 뭐 빔으로 세울 거 각으로 세우면 싸게 들고 뭐 돈 많이 들어가면 좋은 기사 되죠. 돈 적게 들어가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지적을 받고요. 그 서울 보증금 문제 말입니다. 1억 2천의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차부담이라는 개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차부담이라는 거는 자기가 내는 돈을 차부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비닐하우스 그러면 비닐하우스 50% 지원, 자부담 50% 그러면 농민이 50%를 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익금하고 기부금이 자부담이에요. 네. 그건 이익금이죠, 그죠? 네.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거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영화제 사람들이 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제천시의 돈이죠. 그 소속은. 그렇지만 계정상으로는 그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이용한 사업 수익금. 네. 자, 그러면 지금 1억 2천에 대한 그 보증금 생각하면서 1억 2천에 대한 돈을 자부담으로 돌린 거는 1억 2천을 누가 기부했어요? 아니면 상무부에서 벌어들인 거예요? 누가 협찬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부담으로 돌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증금 제천시 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보증금이 제천시 거지만 항목 변경 신청 안 했죠? 예산 변경 신청서라는 게 안식이 있어요. 그거 제가 잘 절차를 저도 잘 몰라서 할 때마다 이 항목을 이 항목으로 돌리거나 유용이죠. 도용이죠. 이제 항목을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분명히 이렇게 항목을 변경한 게 아니라 원래 특혜 수익금으로 보증금을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혜 수익금이 반환된 케이스라 항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억 5천 보증금을 낼 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로스란 돈을 직원들한테 뭐 삼성으로 걷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지금 로스란 네. 네. 금액을 네. 직원들한테 335 분담해서 걷자. 알겠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런 유언병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언병입니다. 영화제에 관한 많은 루머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직원들한테 묻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나도 의외였죠. 직원들이 자기 외국으로 경험을 위해서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위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초 계획으로 자부담이 2억 5천 돼 있거든요. 네. 6월 달에 됐는데 5억 7천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13억 9천만 원. 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 자체 수익금이 처음에는 평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협찬하고 티켓 수익금 합쳐가지고 한 2억 5천에서 3억 원 사이가 일반적인 그런 자부담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자부담 수익금을 9억 7천만 원 정도로 올리게 된 거는 공연을 유료화해서 공연 수익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부담 쪽에 수익금 예측을 많이 올린 거. 예, 그러니까 계획이 왜 필요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2억 5천 세웠을 땐 그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거죠. 올해 잡은 그렇죠. 6월액이 2억 5천 있더라고요. 6월액이 2억 5천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자부담으로 집어넣으신 거 아니에요? 6월이요? 2월에 2월액. 그 2월금은 그 2월금은
네네네.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얘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어떠한 계획도 모두에게 공감을 얻은 이후에 집행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적인 생각들, 판단으로 행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벽 설치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체를 축제하신 것도 예산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계획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모든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행위들이 1년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어느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UMF에서 할지, ES24에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생각이나 관심 없이 즉흥적인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조금 지금 기분이 나쁜데요. 헛웃음을 치시면서 인정하시는 듯한 태도는 전혀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그런 태도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억은 뭐 여기 좀 말이 안 되지만 안 되면은 자부담 위원장님이나 내셔서라도 2억은 넣으신다고 필름 콘서트 한 번 부분에 적혀 있는데 3억은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부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내년에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결정과 집행부가 바뀐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차비의 영화 사무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3억 원을 예스24에서 차입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은 혹시 있으세요? 예스24나 아니면은 그런 민간 기업들하고 손잡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집행위원장이 만약에 부채가 된다 그러면은 진행할 수 없는 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을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영화제에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또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게 좀 타당한 것이었나 뭐 이런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사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참 저희들이 꼭 허수아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그냥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만 변명 저는 절대 답도 안 드리거든요.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오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자리가 진짜 우리 의원들의 더 신중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괜히 저 변명해야 한다는 그 단어가 가슴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사무국이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결산 때문일까요? 12월? 결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그런 준비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준비와 결산을 다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 부족의 이 5억 부분에서도 그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네. 이거는 부서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재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8회 국제음악 영화제 관련해서 조성우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의문점이나 잘못된 게 도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시민의 대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질책과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이 방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또 만약에 이 영화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해나갈 거고요. 어떤 그 지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속히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 향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 상무 직원분들은 퇴장하시면 좋습니다.